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유사도 측정, 타임 시리즈의 시밀러리티를 매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좌에서는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원본의 큰 데이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노이즈라던가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사도 측정은 결국에는 두 타임 시리즈가 존재할 때 두 타임 시리즈 간에 얼만큼 유사한가에 대한 측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 시밀러리티 메저는 이와 같은 함수로 d 그리고 파라미터의 t와 u, 즉 타임 시리즈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시계열 t와 u가 주어졌을 때 이 tu는 t와 u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결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dtu는 dut와 같겠죠. tu 두 거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 거리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우선 수학적으로 거리라는 것은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는 살짝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각적으로 유사한 대상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두 타임 시리즈가 비슷하다고 하면 컴퓨터도 역시 그 두 타임 시리즈가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내주는 게 좋겠죠. 결국 지각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인간의 직감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역적으로나 전역적으로나 중요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강조하는 방식을 앞에서 배운 타임 시리즈 레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레프리젠테이션이 전처리가 완료된 두 타임 시리즈의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왜곡으로부터 추상화되고 사소한 변형은 무시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타임 시리즈와 또 이렇게 생긴 타임 시리즈 중에서 어느 정도 왜곡이라던가 또 사소한 변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유사도를 측정할 때는 이러한 사소한 변형 또 어느 정도의 왜곡들은 추상화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인지적으로 유사한 종목들을, 유사한 타임 시리즈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종목을 찾으려면은 뭔가 두 종목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쿼리, 즉 하나의 타임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이 타임 시리즈와 가장 유사한 종목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고요. 유사한 종목을 찾으면은 그 종목의 과거 데이터 또는 앞으로 흐름을 어떠한 패턴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이 쿼리 종목과 유사한 종목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 종목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선 거리가 가까운 것을 전제로 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되 어떤 특정 거리보다 가까운 종목들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 2보다 가까운 종목들을 찾으라는 명령을 하면 이 거리 2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다른 타임 시리즈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한 거리가 어느 정도 범위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6개의 종목, 6개의 타임 시리즈를 찾으라고 또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쿼리, 특정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이 타임 시리즈와 유사한 종목 탑 6를 찾으라고 하면 이러한 요청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이 어찌 됐던 간에 결국 쿼리와 유사한 종목, 유사한 타임 시리즈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리 측정 매저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리 측정 매저만 있으면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유사한 종목들을 찾아내고 이 유사한 종목들의 패턴을 찾음으로써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접근법에는 일단 거리 계산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데 모양을 비교함으로써 찾는 방법이 기본적입니다. 또한 에디트 베이스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시계열을 다른 시계열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 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처 베이스드는 시계열의 특징을 추출한 이후에 이 특징들을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거리 함수를 이용해서 유사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에서 더 높은 차원의 구조를 찾아서 전역적인 비교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모드 베이스드와 컴프레션 베이스드가 있습니다. 모드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모델을 여러 시계열과 맞추고 해당하는 모델의 매개 변수들을 비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했을 때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나중에 스트럭처 베이스드 시밀러리티 메저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컴프레션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도 두 시계열이 얼마나 함께 잘 압축될 수 있는가를 비교하는 방식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시밀러리티 메저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비교의 유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가 두 개가 존재했을 때 두 개의 타임 시리즈가 존재했을 때 이 두 타임 시리즈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결국 시계열 T1과 시계열 T2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락스텝 방식의 경우에는 시계열의 i번째 점과 다른 시계열의 i번째 점을 순서대로 비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대에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들의 거리의 합을 사용하는 것이 락스텝 방식입니다. 따라서 락스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타임 시리즈 간의 길이가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타임 시리즈를 시간을 정렬시키고 거리를, 즉 길이를 동일하게 한 후에 두 타임 시리즈의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거리 계산을 통해서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락스텝이라고 하고 이제 락스텝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엘라스틱한, 즉 탄력적인 방법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1n or 1제로의 비교를 허용하는 유연한 비교라고 하는데 이 엘라스틱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타임 시리즈 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꼭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매칭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점과 매칭을 시킬 수도 있고 좀 더 유연한 비교를 허락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엘라스틱에는 대표적으로 DTW와 같은 다이나믹 타임 워핑, 시간 왜곡을 제거해주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LCS와 같은 알고리즘도 있고 결국에는 엘라스틱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왜곡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길이적으로 이 타임 시리즈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지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단 락스텝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타임 시리즈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엘라스틱 방법을 통해서는 이 두 길이가 다른 타임 시리즈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며 또 어떤 시간적 왜곡 현상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라스틱한 방식을 초점으로 한번 시밀러리티 메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시밀러리티 메저 문제에는 크게 홀 시퀀스 매칭과 섭 시퀀스 매칭으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두 시계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작업,
즉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는 작업을 홀 시퀀스 매칭으로 보시면 되고,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접근 방식이 됩니다. 반면에 서브 시퀀스 매칭 같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지리 시퀀스와 긴 시계열에 주어졌을 때 긴 시계열들 중에서 지리 시퀀스와 일치하는 서브 시퀀스를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쿼리 시퀀스가, 즉 쿼리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긴 타임 시리즈 중에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관찰이 되는가, 즉 전체 시리즈 중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이 유사한가를 찾는 부분을 서브 시퀀스 매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쿼리가 긴 타임 시리즈 중에서 어떤 일부분에서 관찰이 되는가를 찾기 위한 방식을 서브 시퀀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시밀러리티, 즉 타임 시리즈를 어떤 유사도를 측정할 때는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던가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형한 후에, 즉 성분을 파악한 후에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나 유클리드 거리가 늘 적절한 거리 측정법은 아닙니다. 특히나 주식 데이터 경우에는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즉 눈에 어떠한 돌출되는 포인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위와 같은 방식을 선호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계열은 독립적인 하나의 수가 아닌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서 분석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따라서 완전히 동일하게 매칭되는 것을 찾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체계와는 달리 시계열에서는 근사적인, 즉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유사한 타임 시리즈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밀러리티 메저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